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국사팀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서프라이즈 했다, 그죠? 많이 당황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게 맞나? 할 정도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곳은 아닌데, 최근에 지금 뭐 이재명 정권에서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기하급수적이었다, 그죠? 거기에 따른 조정폭으로 봐요. 조정폭이 지금 무슨 뭐 마이너스 11%씩 빠지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 170%씩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그만큼 이제 미수도 많고, 신용도 많고, 물갈이도 많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항상 답이 없기 때문에 몰빵하시거나 비중을 실어놓고 주식을 막 대응하시면 1인 1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별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잘해서 매매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인데요. 지금 뭐 PC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카메라 갖다 대시면 무료 카톡방 주소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계속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희 방 계속 산다고요. VIP 회원님들은 저런 거 회원님이 산다 하더라도 주가가 변동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뉴스가 좀 빨리빨리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MTN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MTN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방송 7시 40분에 예정이 있죠, 그죠? 오시면 제가 방송 열어드릴 테니 내일 공략과 오늘 기법들 이런 것들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에 따른 우선순위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좀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못 해드리겠고, 오늘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서 다들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종목들의 순위와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 종목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론이 8% 떨어지는 등 미국 시장은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의 하락세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정권 무너져도 더 나은 인물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가 폭등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해군 애들이 하겠다 하지만 이게 나오는 건 할 수 있어도 들어가서 다시 원료를 싣고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할 때마다 계속 해군들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임시 방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뉴스로 보면 한국, 필리핀 MOU 체결했습니다만은 다 묻혀버렸어요,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500원을 돌파하는 등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상당히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국내 시장의 어떤 주가 출렁임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하루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데미지투자 1호, 셀가스 유력하다. 이러면 이달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얘기 나오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원유나 가스랑 이런 에너지 가격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미국의 재미 투자 관련해서 셀가스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이란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을 선출했다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거고, 이란도 지금 보면 어쨌든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명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차후 물밑에서 지금 접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좀 이따 보시면 봐야 되겠지만 상당수 사망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호르무즈 유선 역철 붙었지만 이제 산유국도 의외로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호르무즈 쪽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도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도 없고 탄약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일단 주변국들의 뭐 이래저래 포격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 지금 인면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게 인면 피해가 좀 심각해져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정밀 타격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이제 하메네이 관련했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지도자들이죠. 하메네이 관련해서. 그래서 측근들을 다 지금 이제 뭐 사망시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핵 관련했던 부분을 잘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오늘 정부죠. 이재명 그 정부에서 금융시장 패닉에 관련해서 오늘 오후 관계부처들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했던 섹터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란 유조선 운임 3배 폭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는데, 역대 7번째로 발동이 됐고요. 19개월 만인데, 이 19개월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본의 이제 그게 엔케리 청산 때 나온 걸로 봐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인데, 이게 지금 그 나온 게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고, 코스피 하락률이 12.65% 나왔어요. 오늘.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고요. 코스닥 시장은 14% 정도 지금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는데, 이 9일이죠. 9일 테러 때, 저는 이때 주식을 좀 하고 있어서, 이때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다음날에.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고, 지인과 영화를 보고 있다가, 9.16 테러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나와서, 이제 지인과 영화를 보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뭔 일이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증시가 엉망이 되었었거든요. 막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정지 먹고 그랬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다음날에 상가를 갔거든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최대 낙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걸렸지만 과연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만한 악재가 있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고객 예탁금은 많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이 많은데 신용이 역대급으로 많이 차 있거든요. 이 신용의 역대급은 누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요. 증권사들이 저번에 뉴스 보냈지만 신용공여,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대출 받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신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있거든요. 그것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대출을 해줄려 해도 돈을 다 제출해서 금고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애들이 지금 증권사 애들이 제일 하는 게 뭘까요? 그죠? 75% 이상이 이 대출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대출해주고, 신용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주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공매도 던져서 싹 다 이제 걷어가고. 그죠? 공매도 던져서 이득 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못 갚으면 강제 매도 청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익을 받아가고요. 나머지는 IPO예요. 지금 증권사 애들 수수료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증권사 해봐야 그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어제죠, 어제 3월 3일인데, 고객 예탁금이 엄청 늘었어요. 네. 거의 거의 11조 가까이 늘었어요. 11조. 지금 129조거든요. 129조 8천억이에요. 신용이자도 또 늘었어요. 1350억 늘어서 32조 8천억이에요.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신용이 주가가 사이드카 발동됐는데도 신용이 이제 줄지가 않았죠. 우리 늘어버렸잖아요. 우리 빚내가 더 사버리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떨어져야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출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반대 매매는 결국에는 강제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모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요일 장에 혹은 내일 목요일 오후장에 오늘 수요일 날의 시장이 얼만큼 신용이 빠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수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30조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폭락세면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요. 어쨌든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내일은 뭐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 사이드카, 거래소 코스닥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을까. 서킷 브레이크는 주가가 떨어질 때만 있고요. 올라갈 때는 없어요.
서킷 브레이크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안전장치고, 상승 사이드카는 이제 하락 사이드카도 있거든요. 사이드카는 이제 상승 사이드카도 있다는 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또 사이드카 또 발동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중동 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하다. 근데 이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비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좀 강하죠.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재 종목들, 대표적으로 흥구석유죠.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식량, 에너지에 대해 다 시간이 안 가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갑자기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지금 5시 10분부터 주가가 한가 가기 시작했거든요. 풀고 다시 한가 들어가긴 했어요. 대종목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뭔가 5시쯤에 우리가 모르는 속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뉴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찾아보고 뭐 이제 뉴스가 정확하게 나오면 팩트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뉴스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는 지금 현재 뭐 플러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23 정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12, 0.1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제 해외 지수인데 지금 아프리카 중동 쪽은 양봉이에요. 우리나라는 음봉이거든요.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11. 일본 시장에는 마이너스 3%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독일 플러스 이게 좀 나는 나라 또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신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매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 내일 초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손절할 수 있는 건 확실하고 현금 유지를 좀 많이 들어가라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련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18만 1,000원인데 얼마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낙폭을 좀 줄여서 만약에 내일 매수가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20만원까지는 근처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앞전에도 제가 유료 회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시라는 게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동 길이가 짧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 특정한 가격대 되면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치우고 가는데 이게 저항권이 많거든요.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간다고 봅니까? 조정을 받아주고 안착해주고 있다가 다음 달에 실적 발표 나오면 다시 천천히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시장을 다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는 투매가 나오면 시장이 엉망이 됩니다. 왜요?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가 다른 종목에서도 나온다고요. 다른 종목에서도. 반대 매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도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다 살 거 아닙니까? 다른 종목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관련 없는 뭐 반도체 소부장도 샀을 수도 있고요. 뭐 보성파트 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저랬든 해가지고 뭘 미수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다른 종목에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건 증권사들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다른 종목들까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사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1등인 삼성전자부터 먼저 사야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삼재차. 그게 끝나고 나면 뭘 사야 되겠어요? 각 섹터를 움직이는 테마 종목. 즉, 원전 뭐 살래? 원전. 원전 해봐야 뭐,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두산 에너지,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거 사는 거고, 전력설비 뭐 살래? 그럼 HD 현대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그걸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애들이, 조선은 뭐 하나오션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방산애들은 이번에 좀 조심해야죠. 방산애들은 전쟁이 또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수출했다거나 그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은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부장 HBF 테마들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젠슨왕이 지금 GTC에서 새로운 AI형 반도체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HBF의 기술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HBF 테마들만 지금 반도체들 수급이 좋거든요. 지금 그 애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일 세 번째로 봐야 될 애들이, 이거는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고. 세 번째로 봐야 될 애들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유가, 에너지, 가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악재성 테마 중에서도 무조건 봐야 될 애들은 누구다? 흥구석유로 봐야 돼요. 흥구석유가 시장의 키포인트를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구석유는 언제 들어올까요? 장중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흥구석유는 내일 단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지수 한번 더 흔들어 놓으러 갈 겁니다. 증시가.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조금 현님들한테 좀 팁을 하나 드리겠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현금을 당연히 들고 있어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가가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보거나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00만원을 따고 800만원은 따면 800만원 내 돈, 200만원은 나가는 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원 따서 나는 좀 그릇이 좀 잘못했어요. 500만원 따고 500만원 잃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200만원만 따고 800만원 잃을 수도 있어요. 200만원만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못 버리면 원금이 날아가요.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장 또 언제든지 오는데 자주 오진 않아요. 1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고요. 보통 3년에 2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장은.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나올 때쯤 되면 이게 뭐 전조현상이 나와요. 주가가 이래 됩니다. 저래 됩니다. 그런 전조현상이 나올 때는 조금 비중을 컨트롤하는 매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돈을 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 들어가서 돈을 땄어요. 근데 돈을 일정하게 사야죠. 삼성전자 한 70만원 땄어요. 예를 들어서 70만원 정도 땄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마이너스 한 450만원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지금 뭐 30% 정도 손실 중이에요. 70만원 정도 땄죠. 그럼 70만원치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한 380만원 되겠죠. 마이너스 30%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게 비중이 좀 작아져요. 비중이. 그러면 비중이 작아지면 나중에 물타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이제, 다른 종목에서 좀 비중 실어가지고 장세가 또 정상적으로 되면, 뭐,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 딸 수도 있죠. 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뭐가 남는 거예요? 경험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손실을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왜냐면 지금 같이 주가가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보면 전부 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예요? 전쟁 나기 전에. 2월 28일인가요? 전쟁 나기 전에. 전부 다 현금을 100%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단타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해봐야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무리 장이 좋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가 나면. 아시겠죠? 자, 8시에 뵙도록 하고, 내일 추천 종목은 이렇게 좀 드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수급 좋았던 애들, 모엔즈, APX, 국전약품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이 APX 정도는 좀 투상 나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모엔즈나 이런 애들은 시간 내로 좀 좋았어요. 왜 좋으냐면, 일단 지수의 섹터들의 악재 종목이었던 이런 종목이 다 시간이 안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지금 정규시장에서 마이너스 지금 11% 있던 애가 지금 넥스 시장에서 마이너스 6% 좀 회복된 거예요. 이건 5% 들어온 거예요. 저가 대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한가 가다 보니 뭐 증권주를 비롯해서 엑시콘이나 몇몇 특징 종목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정확한 뉴스는 없어요.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으로 봐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화하자, 아니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제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선출됐다거나, 뭔가 조금 결과물이 조금 강대 강에서 조금 누그러지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하게 빠졌다. 최소한 못해도 시장은 낙폭과대를 보여주고 재차 하락세가 나오지, 낙폭과대를 보여주고 하락세가 나오지 바로 계속 쭉쭉 빠지지는 않아요. 시장은. 왜냐?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만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빈말로 얘기를 하자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올렸던 거 그냥 이틀 만에 뺀 거예요. 네? 고가가 5,347포인트잖아요. 이게 5,059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1,200포인트를 이틀 만에 빠진 거예요. 이틀 만에. 엄청 크게 급락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반등이 제일 빠를 때는 역시나 IT 쪽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IT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IT 계속 갈까요? 아니요.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차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완만한 상승세를 들어오길 희망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삼성전자 20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못해도 3개월 이상은 이제 이 100만원이 저항 구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 기업 실적 끝나고 나서 하반기 때 가도 되잖아요. SK하이닉스 150만원 가지 말한 적이 없어요. 100만원까지는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상반기 기업 실적 보고, 올해 영업이 최고다 얘기를 하면, 올해 천천히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쯤 1년 뒤에 150만원 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150만원 가지 말한 게 아니잖아요. 150만원을 가도 되는데, 이게 3월달,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남들 머릿속에는 150만원이 당장 3월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삼성전자도 22만원 가 있잖아요. 당장 25만원, 30만원이 3월달에 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올라타니, 투매 나오는 것도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꼭 명심을 하시고, 내일 잘 슬기롭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기법 강의하고 종목 얘기도 하고 시장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녁 8시에 MTNW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매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텼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